자,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 교수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입시 지도를 했고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공무원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나름대로 또 성취감도 있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요번에 시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출제 경향 분석은 매년 조금 틀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매년 달라지는 것 중에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보건교육이 들어가기도 하고 모자보건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13개에서 14개 단으로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4개 단원으로 지역사회는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과목인 이유가 이 14개가 상호 배타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장 간호하고 학교 간호는 어때? 굉장히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간호 문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그것의 공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른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사회 간호에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제 뭐 프레임이 좀 달라지고 출제 경향도 좀 달라지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가 아마 제일 어려운 과목이 지역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시간 강의를 듣고 울고 내가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도 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학부 때 배운 거랑 또 굉장히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여러분 세상에 버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뭐 어려운 것 같아도 버티다 보면 쌓이게 되고 또 쌓이다 보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 무언가를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나 13개 정도 하는데 어떻든 주요 전체 출제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요 6가지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간호 이제 개론, 지금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대부분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호 과정,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적어도 4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호 과정은 전체 지역사회 간호를 아까 공통적인 걸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치? 묶을 수 있는 게 간호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과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 많이 출제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관리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뭉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간호 관리는 간호장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리는 주로 사업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뭐 수행을 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는 분야, 특히 보건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부분의 출제가 점점 많아지면서 간호과정의 부분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부분이 올해는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도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여기도 4문제 정도, 적게 나오면 2문제인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이 보건의료 체계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걸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올해 한 번 보건의료 체계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전체 분량 중에서 보건의료 체계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한 문제 나왔다는 건 이건 우리가 조금 뭐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요번의 경향인가 아니면 이게 전체 줄어드는 건 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중요로 다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학, 건강증진하고 보건교육, 올해는 보건교육 출제되지 않았지만 건강증진하고 보건교육,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것들은 때로는 출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출제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4달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6주에서 17주 정도 우리가 이론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이론이 중요하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근데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아마 학부 때 기본 개념이라고 배웠던 건 대부분 암기 위주의 단순 형일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목표 성취의 기준을 따질 때는 뭐 4가지를 따져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측정 가능성, 이렇게 주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어때? 뭐 이해형도 많이 나올 거고 문제 해결형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도대체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측정 가능한 거냐, 현실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뭐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이제 2달 정도, 16주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이거는 아닙니까? 환경 같은 것의 분량을 보면 가족하고 어때? 거의 맞먹어. 환경도 어때? 굉장히 뭐 우리가 보건학 같은 경우는 환경 보건이라는 게 한 과목으로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떨까? 우리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이 중에서는 어떨까? 아까처럼 분량은 같다 하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 세부적인 걸로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떨까? 이런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걸 중심으로 어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깊이를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건 안 해도 된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그치? 왜? 한 문제가 우리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어떠가 더 배분되는 이유는 깊이 있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한 2달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7개, 8개의 차트는 우리가 한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16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오냐에 따라서 이제 16주에서 뭐 17주, 18주까지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뭐 차트에 딱 들어갔는데 끊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조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항상 내가 요구하지만 지구력, 자, 엉덩이로 잘 버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그만큼 분명히 베네핏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이제 문형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출제 문형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면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보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암기형이 있어. 단순하게 암기하면 돼. 암기형. 그 다음에 이해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 그다음 대부분 우리가 이거를 A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얘는 A와 R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얘는 R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암기형이라는 거는 그냥 어때?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학부 때 가장 중심적으로 공부했던 방식이 이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뭘 기억하고 있냐면 지역사회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 중 기능적 지역사회에 속하는 종류는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능적 지역사회가 몇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어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 뭐 하면 돼?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암기하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떨까? 암기해서 될까? 자, 이 해석형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암기에 가까운 해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형에 가까운 해석형이 있어. 그래서 얘는 조금 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는데, 아까 같은 암기형의 문항들은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아까처럼 그렇게 단순 암기형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요번 시험은 단순 암기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해형 중에서 어떨까? 암기를 요하는 이해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경계보다는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동체에 해당하는 가장적, 그럼 이거가 뭐라는 것이 개념을 어때야 될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런 지역사회는 어떤 지역사회냐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때?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걸 암기라고 생각해. 이거 암기를 이렇게 다 암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 머리가 어때? 터질 거야, 그치?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책을 어때야 돼? 달달달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어때?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때? 아까 같은 그런 문제는 단순 암기는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먼저 개념을 어때? 이해해야 돼. 자, 우리가 지역사회란 게 무엇인지, 지역사회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지역사회 종류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거기까지 어때?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떨까? 이해형 중에서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이야기할 때 이건 암기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치? 근데 왜냐면 이건 암기에 가까운 이해야, 그치? 왜? 개념을 이해하고 뭐 하는 거야? 이해해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암기와 이 암기는 조금 어때? 달라.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서 어떨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절로 어떨까? 내가 암기가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걸 이해형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동체니까 무슨 공동체일까?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그지? 그 기능적 지역사회 중에서 뭘 말하는 거? 여기서 동일한 요구 공동체는 기능적입니다. 그지? 대면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생태계 모두 다 어때? 구조적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문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기능적 지역사회를 묻고 있는 건데 그거는 동일한 요구 공동체만을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무슨지 알겠지? 또 여기서 기능적 지역사회 동일한 요구 공동체 문제를 가려면 또 다르게 설명해 줘야 돼. 그치? 그 중에서 어떤 목표 성취를 하는데 동일한 요구를 가진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말한단 말이야. 그치? 달라. 그렇지만 여기는 뭘 말해서 지역사회 유형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 얘는 구조적 지역사회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공간으로 나눠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표 성취라고 나눠졌기 때문에 기능적 지역사회를 말하는 거고 기능적 지역사회의 종류 중에는 동일한 요공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형의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최소한 어떨까? 이런 이해형의 문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제 해결형입니다. 그치? 자, 문제 해결형은,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사회 유형은 이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례를 줬어. 사례를. 그럼 이제 아까 여러분이 배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사례에다가. 적용을 해봐야 돼. 얘가 되지? 평가를 해봐야 돼. 이 사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 자료 수집 결과 타 지역에 비해서 당뇨 유병률이 높다는 걸 발견했다. 그치? 그러면 어떨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까? 당뇨 프로그램을 어때? 운영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누구를 모아야 될까? 당뇨 환자들을 모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형성된 그 지역사회를 뭐라고 말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어떨까? 대면 공동체. 이 대면 어때? 가족이나 친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건 질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문제 해결 공동체는 어때? 구조적 지역사회거든? 구조적 지역사회는 뭘 말하는 거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럼 당뇨 환자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잖아. 그치? 뭐 당뇨병에 걸리는 거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이게 어때?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때? 당뇨를 고치겠다는 어때? 관리를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겠다는 동일한 어때? 목표를 가지고 모인 집단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동일한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개념들을 어때? 이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최소한 어떨까요? 이해형과 해석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암기형은 암기 과목은 아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 그런 암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 그 암기는 단순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 자꾸만 그 개념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하두들은 어떨까?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주관식 시험을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책 듣고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아니고 충분한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어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 유형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인 거는 주로 아까 아주 암기형의 해석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합형의 해석형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 문항. 아까 복합형의 해석형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자, 여기 해석형 문항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해석형 문항은 자, 얘는 어때? 지역사회 유형을 이제 설명하는 거에 기능적 지역사회니까 그 중에 동일한 요구 공동체를 썼잖아. 얘를 하나하나 다 뭐 하는 거야?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주고 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자, 동일한 요구를 근거로 해서 뭐 어떻게 모인 집합체다. 그 다음에 어때? 가장 친근감과 공유감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때? 또 알아야 돼. 그런 것을 뭐라 그래? 이해형이지만 복합형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단순 이해형이 나올 때는 나는 그거를 이거는 암기 이해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때? 이해형이지만 조금 복합형의 이해형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치? 자, 겁낼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뭔가를 어때? 쌓아서 우리가 이제 걸치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전체 일정을 한번 보면
이론을 우리가 16주 정도 할 겁니다. 그치? 16주 정도. 이 이론이,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때? 뼈대를 잘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뼈대가 잘 못하면 위에 어떨까? 아무리 뭐를 잘 발라놔도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과정 중에 뭐하고 해야 되는데? 베이스.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 여러분이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어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때? 쉬워져. 그런데 얘가 잘 안 되잖아? 그럼 어때?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어때? 문제가 또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여름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이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갈 이 16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한 것도 하고 읽고 그래서 꼭 뭐 외워서 줄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 잊어버려도 어떨까? 계속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듣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연습들을 하면 됩니다. 그치? 이때 뭐 기출 문제를 같이 풀거나 막 이렇게 당황하게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우리 크리로 따라오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주가 끝나게 되면 기출을 우리가 한 6주 정도 8주 정도 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어때? 80%야. 80%. 그치? 아주 똑같은 개념이라든가 똑같은 문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80%는 어때? 기출을 완벽하게 풀면은 뚫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 그 예제라든가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어떨까?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가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론을 근거로 해서 기출을 풀어야 돼. 1번은 왜 틀렸고 2번은 왜 맞고 3번은 왜 틀렸고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어때? 뭐하고 연결해줘야 될까? 이론과 연결해줘야 돼. 그렇게 기출을 풀면 80점을 맞는 거야. 문제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런데 80점만 맞아서는 합격할 수가 없대. 없어. 올해 같은 경우는 100점도 엄청 많았어. 다 맞은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20%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20%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단원 문제가 필요해. 근데 20%를 필요해서 우리가 단원 문풀을 한 8주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그치?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기출에서 다룬 영역 외에 모든 영역에 대한 문제를 어때? 우리가 같이 다뤄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떨까? 나갈 때 자신이 이 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단원 문풀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 새로운 영역의 문제, 이 새로운 영역을 지엽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간호학은 점점 뭐 하고 있을까? 발전하고 있겠지? 발전이라는 거는 영역이 어때? 넓어지고 깊이가 어때? 더 깊어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출제가 어떨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겠지, 그치? 그걸 어때? 지엽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지엽적인 거였지만 지금 어때? 우리 주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이제 단원 문풀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적중률이 높다는 거는 여기서 얼마나 어때? 여러분이 전혀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우리만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재난관리 영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ICN의 재난관리 영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가족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정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또 다뤄보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제 한두 개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맞춘다는 거는 합격선에 굉장히 가까워져. 그래서 여기서 20%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뭐 하는 걸까요? 찾는 거야. 이론을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그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를 풀면 어때? 답이 틀려. 그치? 그럼 여러분 좌절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말 듣고 했는데 교수님 말 듣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 그건 어때? 아직 뭐가 안 된 거야. 이론의 틀이 잘 안 잡혀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야. 틀리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야 내가 어떨까?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가 초기에 점수는 계속 올라야 돼. 그런데 내가 20점 맞아서 처음에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뭐 맞으면 돼? 다음 달에 30점 맞으면 돼. 40점 맞으면 돼. 그럼 30점에서 50점, 60점 가는 건 굉장히 쉬울 거야. 서너 달만 하면 여러분이 착 오를 거야. 그런데 이제 60점부터 어떨까?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면 5점씩 오르면 돼. 10개월 동안.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맨 내가 만족하는 건 어때? 내가 맨 마지막 모의고사에 내가 도달한 점수에 만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일비, 일희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내가 테스트라는 거야.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은 월별 모의고사를 11월부터 볼 거야. 그지? 이 월별 모의고사는 아까처럼 어떨까? 내가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월별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는데 여러분 어때? 무슨 곡선을 타야 된다? 상승 곡선 타야 돼. 그치?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5과목 보잖아. 그치? 그러면 한 과목 떨어지면 한 달 동안 그 과목만 해.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 다 떨어져. 그 과목만 올라. 그치? 그 다음 달은 어때? 다른 과목도 해. 그 과목 또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5과목을 베이스 있게 어때? 같이 잘 운영해야 돼. 그래서 전체 점수가 계속해서 어때? 과목별로 등락 없이 계속 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것까지 문제를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풀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 단원 문제에는 이제까지 낸 문제, 새로운 문제를 그의 어떨까? 최신의 형태로 다 여러분한테 제공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어때? 굉장히 낮다고 봐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다루고 났으니까 이제 전체가 어때?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깔때기를 이야기하면 돼. 우리가 어떤 정수를 받을 때 물을 여기서 막 주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어때?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많이 들어오면 이 중에 어떨까? 깔때기를 통해서 밑에 어떨까? 액기스만 남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게 바로 핵심 요약이야. 이 액기스지만 우리는 뭘까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돼. 내 몸 안에는 어떨까? 이만큼 있는데 지금 떠 있는 게 어떨까?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게 일각인 거지. 이 문제, 이 일각들은 모두 다 어떨까? 자기 나름대로의 연결 요리를 어때? 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야. 이거 되지, 그치?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떨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출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이 나중에 핵심 요약에서 우리가 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 모의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에 시간은 얼마 들고 내가 우리가 단원이 13개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많이 틀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면서 계속 이제 보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 10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이 여러분이 아마 한 6주 정도 갈 것 같고요. 동영 모의가 한 3주 정도 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체 여러분이 5월 말이 되면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보다는 동료 학습자로서 같이 공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까? 많은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해서 같이 어때? 이 세상의 질문 중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왜냐면 어리석다는 거는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때? 그 이상한 질문이라고 난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하고, 특히 어느 기간 동안, 이론 기간 동안에 많이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서로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이론에 대한 OT로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판서를 할 때 이 말이 빠르기 때문에 글씨가 어떨까? 내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되도록이면 PPT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론에 없는 부분은 내가 프린트를 해서 줄 거니까 너무 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제 개론 부분은 이제 출제가 된 부분들은 내가 아마 여러분한테 별표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반드시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역사회 이해. 그래서 지역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이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4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란 무엇이냐?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치? 지역사회 정의를 묻는다든가 이런 거는. 근데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게 맨 첫 줄에 보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아. 여러분은 지역사회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뭘 이야기해? 공간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지? 뭐 서울이라든가, 그다음 그걸 지역사회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지? 뭐 지자체 같은 거를. 근데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특정하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성이란 건 어때? 가치관이라든가, 같은 행동 양상이라든가, 그다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커뮤니티 헬스 너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커뮤니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커먼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공통적인 거다. 그치?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지역사회라는 거는 뭔가를 뭐 하는 거야? 공유하는 인간들의 집합을 지역사회라고 해.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지역사회란 뭐를 공유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은 관심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또 같은 어때? 특징, 가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서라든가, 뭐 문화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가지는 그런 사람의 인간 공동체야. 요 한 줄 외우게 되면 여러분이 지역사회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또 이거 뭐 WHO에서 어떻게 정했느냐, 지역사회 속성이 어떻게 정했냐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치? 자, 지리적 경계 또는 공동의 가치, 관심. 아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구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그랬잖아. 사회 집단이니까 무슨 집단이야? 인간 공동체. 그치? 인간 공동체. 사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서로를 알고, 뭐해? 공유하려면 뭐 해야 돼? 뭐가 일어나야 될까? 이걸 공유하려면. 그냥 한 지역에 같이 있으면 공유가 되는 건가? 같은 관심 있는 사람께 모여서 어떨까? 서로 상호 작용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인간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는 아까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 공유는 뭐 한다는 뜻이야? 상호 작용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비슷한 관심, 위식, 특성을 하는 인간 공동체로서 서로를 알고 잘 상호작용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건강한 지역사회라는 어떤 지역사회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기능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나 사회 집단을 서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집단 이상일까 아닐까? 단순한 집단 어때? 그냥 모여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모여서 자기네가 비슷한 관심과 가치에 대해서 어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특정한 기능을 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돼? 집단 이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야. 그치? 단순한 집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역사회는 그 인구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지역사회 속성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라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아까 공유해서 인간 공동체가 되는 그 지역사회가 되려면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돼. 하나는 어때? 결속을 해야 돼. 아까 common, 그치? 커뮤니티. 뭔가를 공유해야 돼. 근데 이 공유는 어떻게 해줘야 돼? 상호 작용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어때야 될까? 해야 돼. 그래야지 인간들이 어떨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는 뭔가를 공유해야 돼. 아까 뭐 공유한다 그랬어? 위치, 공간, 그 다음에 관심, 그치? 가치, 그 다음 특성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공동의 기능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에는 인구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이 딱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뭘까? 관심, 위치, 특성을 뭐하는 집단이다. 인간 공동체다. 그치? 얘는 하나의 뭘까? 사회 집단이다. 그런데 뭐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는 아니야? 단순한 집단은 아니다. 공동체다. 그치?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그래서 어때? 결속을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한다? 지역사회에서 기능한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연결하면 돼. 자,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뭐 하면 돼?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인데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한다. 그치? 그 다음에 뭐 해? 상호작용을 공유해서 새로운 문화나 이거를 창출하잖아. 그치? 그런 걸 지역사회 뭐라고 이야기해?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는 전체적인 인간 공동체니까 단순한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자, 지역사회 속성.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무엇으로 결속되느냐? 자, 지역사회라고 하면 지리적 영역의 공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위치가, 공간적인 의미가 중요할까 아닐까? 중요해. 그치? 그래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아까 일어나야지 공유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상호작용이 하려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근접성이란 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위치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역사회 중에서. 이런 지역사회.
이런 지역사회. 우리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 가족이라든가 친지나 이웃, 페이스 투 페이스 되는 사람들, 그치? 그런 것들이 위치적 공유죠. 그런 공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리적 근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 단위를 공유하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문화권과 그 다음에 공동의 생활권이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어떨까? 지리적 근접성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치? 그래서 지리적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광역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을 같이 산다고 해서 뭐를 하지 않으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공유가 안 되겠지. 같이 살아도. 그치? 우리가 뭐 아파트처럼 그때 뭐 서로 1층에 살고 2층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 어떤지 뭐 서로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지역사회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지역사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까처럼 그들이 고유한 가치나 관심에서 공유해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충실하는 걸 이야기해. 그지?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를 이룬다. 이 말은 사회화를 이룬다는 거는 그들이 가치와 행동, 유형, 문화 같은 걸 서로 공유하고 그런 문화를 자기네가 독특하게 가지게 되는 걸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만이 가지는 거. 사회만이 가지는 거. 자, 우리는 어른을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자기네 아버지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지? 그럼 그건 문화적 차이잖아. 그지? 그럼 그들 문화에서는 어떨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거는 뭘 통해서?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와의 상호작용도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이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상호작용을 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면 자기네끼리 뭐가 생길까? 남들과 다른 지역사회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까? 안 느끼게 될까? 느끼게 되겠지, 그치? 그거를 공동유대감이라고 합니다. 공동유대감. 그럼 이 공동의 유대감은 뭐로일까? 어떤 것을 단순하게 공유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야. 뭐 해야 돼야 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개성해야만이 공유감이 생겨. 그러면 우리 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우리나라 뭐 지금 올림픽 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공동 유대감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라는 공동 유대감이 있죠.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일본하고 다르잖아. 우리나라 응원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 우리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커먼 타이라고 이야기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공동의 유대감이 생겨. 근데 이 공동의 유대감은 아까처럼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야. 그때 웬 상호작용이 뭐라고 볼 수 있어? 과정이야, 결과야? 결과야. 그치?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 유대감. 그러면 과정은 뭐가 되는 걸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인데 공동의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속력. 공동의 유대감입니다. 그치? 결속감. 우리가 흔히 할 때 경상도, 전라도 이것도 뭘까요? 일종의 공동 유대감이죠.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공유하는 독특성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치? 동질성. 자기네끼리는 동질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차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거를 공동 유대감이라고 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동질감, 그 다음에 자기네 지역사회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모두 공동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돼. 자, 상호작용하는 지리적 근접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건 지역사회로 볼 수가 없어. 그 다음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뭐가 생겨야 돼? 그 지역사회만의 독특한 공동의 유대의식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런 것을 우리는 인간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집합이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 개가 머리에 들어오면 돼. 하나는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유대감. 이게 지역사회를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참고 포인트는 말 그대로 참고로 하시면 돼. 그치? 자, 분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분리성은 지리적 경계를 달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 이건 지리적으로도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구분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아까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도 뭐야?
분리성이죠.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경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경계 안에서 동질성이 일어나고 경계 밖과는 뭐가 일어나? 차별성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독특성과 동질성, 요게 바로 이제 같이 묶어서 보면 됩니다. 독특성이라는 건 뭐야? 다른 지역 사회와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 사회만에. 근데 그 지역 사람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래서 공동의 유대감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동질하고 다른 지역사회 비교하면 어때야 돼? 독특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합의성과 자조성은 뭐냐면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네끼리의 공동의 목표를 어때? 같이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공동의 목표는 어때? 셀프 헬프, 자기네끼리 스스로 도와서 이루는 거를 합의성과 자조성이라고 이야기해.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떤 공동 목표를 자기네가 정해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 공동체에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에 그 지역사회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때? 자기네가 협력해서 그 지역사회를 이루는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은 모두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날까? 지역사회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 그지? 근데 특히 이 상호작용은 내부의 상호작용, 공유에 대한 상호작용도 있지만 다른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어. 더 어때? 다른 지역사회와 차별되고 자기네끼리는 어때? 더 동질화되고 그 다음에 합의성과 자조성이 어때? 더 좋은 목표를 다른 지역사회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떨까? 합의성과 자조성이 더 강조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보면 돼. 그래서 분리성과 독특성 같이 묶고, 그 다음에 합의성과 자조성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성이라는 건 이제 지리적 경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지역사회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유형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유형은 아까 지역사회는 인간 공동체야, 그지? 어떤 인간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인간 공동체인데 무언가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치? 공유한다 그랬잖아. 근데 뭘 공유한다 그랬지? 아까 첫째 뭘 공유합니까? 자, 지리적인 거. 그치? 지리적인 걸 경계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그 다음 아까 관심. 그 다음에 특성. 그치? 이걸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사회 유형이 어떨까? 다르다고 보면 돼. 그치? 자, 위치를 먼저 공유하는데 그 위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치로 공유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어때?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라는 건 무조건 어떨까? 위치가 먼저 공유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자, 관심이란 건 어때? 정서적인 거지. 그치?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러면 이건 어때? 정서적으로 모이는 거잖아. 그치? 감정적 지역사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성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기능.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때? 뭔가를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구성되는 거. 특성 기능이니까 이건 무슨 기능적 지역사회야. 그러니까 무엇을 공유하는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배울 거는 세 가지의 지역사회 유형으로 많이 온다.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를 본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는 어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까? 이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이 배울 때 학부에서 지역사회다. 개인, 가족, 집단, 뭐 산업장 이런 게 들어가는 지역사회다 그랬잖아. 그치? 그 무엇을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야. 세 가지가 다 포함돼. 우리는 때로는 어떨까? 보건소 간호사 같으면 자기네 담당 지역이 있겠지, 그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말한다면 그건 어때? 구조적 지역사회로 보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까처럼 특정한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때? 프로그램으로 모았다면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를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간호를 하기 위해서 어때? 뭔가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똑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지역사회를 활용할 수도 어때?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친목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역사회 형태로 이용할 수 어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사회가 모두 다 지역사회 간호의 어때?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할까? 간호의 영역이 광범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역할이 어떨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간호학이 발달한다는 거는 간호의 역할이 줄어드는 걸까요? 간호의 역할이 많아지는 걸까요?
역할이 다양하고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려면 우리 대상이 어때 될까?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를 모두 간호의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 공간적,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같은 공간으로 우리가 뭐 되는 거 묶어져 있는 지역사회를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해. 그 다음에 기능적은 얘는 목표를 성취하기 특정한 기능을 하는 지역사회를 말해.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라는 거는 감각이나 감성,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서로 묶어져 있는 지역사회를 이야기해,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 유형을 볼 때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할 줄 어때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는 어떤 지역사회가 이 안에 있을까? 총 어때? 6가지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지? 자, 집합체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모두 다 먼저 뭐를 가지고 선별하는 거야, 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집합체라는 건 어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같이 있는 인간 공동체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집합체라고 이야기해. 그럼 모인 이유와는 어때? 모인 이유는 따지지 않아. 모인 이유를 따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 모인 이유라는 거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거잖아. 아까 어느 지역사회로 간다 그랬어? 기능적 지역사회로 가는 거.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할 때,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떨까? 우리 그냥 보면 어때? 지금 이 시간에 이 교실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뭐야? 공간의 의미에서 본다면 집합체야. 그런데 우리가 어때? 이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럼 무슨 지역사회가 되는 거야? 기능적 지역사회가 돼.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간호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떨까? 어떤 거는 집합체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건 어때? 뭘로도 볼 수 있어. 기능적 지역사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딱 풀 때 어떤 지역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 그럼 여러분의 지역사회 지금 볼 때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을 접근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해? 아니면 어떨까? 단순 집합체로서의 의미가 더 강할까? 내가 만약 지역사회를 여러분이 분류한다면 이 모임을 집합체로 볼까? 아니면 어떨까? 아까 기능적 지역사회 요구 공동체로 볼까? 그치, 요구 공동체로 보는 게 맞지 않아? 이 여러분이 단순하게 모여있는 집합체로서 의미가 있어?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아까처럼 어때? 뭐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모였다 그러면 어때? 우리가 그거를 단순 집합체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야? 기능적 지역사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꼭 배타적인 건 아니야. 뭉칠 수도 있는데 어떤 간호 요구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집합체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 단순하게 모여있는데 이유는 관계없이 모여있어.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해가 되지, 그치? 자, 어떤 경우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술집에 갔어. 이제 술집에 갔으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어, 그치? 그럼 친구랑 막 놀았어. 근데 그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어.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그때 그 코로나 환자와 같이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는 집단이지? 그치? 그럼 이건 어때? 아까 여러분이 뭐 코로나 걸리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 같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질 위험에 처했잖아, 그지?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 위험 집합체라고 이야기해. 알겠지? 그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어.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런데 비행기에 어떤 기능,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탄 건 아니잖아, 그지? 그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그 비행기에 환자가 있었어. 감염병 환자가 있었어. 그래서 어때? 어느 유치원에 애들이 왔는데 그 유치원에 어때? 수족구병에 걸린 애가 왔어. 그럼 그들은 어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뭐가 생기게 돼?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그게 집합체이지만 위험 집합체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지? 자, 동일한 행태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자, 미혼모 동일한 행태라면 미혼모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매춘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숙자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코올 중독 집단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때? 특정한 동일한 행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생활 환경.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광산촌에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진이 어떨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광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때? 뭐 아까처럼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치? 그런 거는 동일한 생활 환경 때문에 어떨까? 위험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느치 어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혼모 집단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자, 미혼모는 미혼모 시설이 있어, 없어? 미혼모들이 가는 시설이 있어, 그치? 그런 거 미혼모 시설 자체를 보면 뭐가 돼? 공간적인 의미에서 미혼모들 모여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아까처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집합체라고 보냐면 그들이 어떨까? 모여 살아.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뭐가 있어? 미혼모라는 동일성을 어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미혼모는 정상 산모보다는 굉장히 어떨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위험한 집단이잖아, 그치? 위험 집합체가 돼.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 내가 미혼모 시설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혼모가 많은 것 같아서 아까처럼 그 미혼모들을 내가 불러대서 미혼모 프로그램을 운영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걸까? 그건 공간으로 보지 않고 미혼모들의 요구를 가지고 접근했잖아, 그치? 그럼 그건 무슨 지역사회가 되는 걸까? 기능적 지역사회가 돼.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처럼 꼭 리지드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대부분 미혼모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춘 집단이라든가, 노숙자, 알코올 뭐 중독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요런 감염성 위험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때? 위험 집합체 하나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대면 공동체. 대면 공동체가 가장 같죠? 자, 이거는 가장 어때? 빈번하게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을 마주하는, 그러니까 지리적 근접성 중에서 지리가 어때? 공간이 굉장히 짧은 걸 말해. 그러니까 이웃이나 친지, 그다음 가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1차적 집단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 상호 교류가 굉장히 빈번해. 그치? 그러니까 서로 간의 친근감과 공동의식이 어떨까? 상호작용이 많으니까 굉장히 높은 집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를 할 때 대상을 접근할 때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접근이 쉬울까? 이 대면 공동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왜? 가족은 그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간호할 1차적인 어때? 의무를 가지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떨까? 좋은 접근이죠, 그치? 그래서 공통의 건강 문제를 가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얘는 대면 공동체는 도시보다는 어디가 활발할까? 농촌이 더 활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접근이 어떨까? 용이해. 왜냐하면 그들끼리 뭐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나 공동의식이 어때?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를 할 때 굉장히 접근이 쉬워.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접근 단위로서 뭐를 들어? 가장 작은 단위로. 가족적인 접근을 하죠. 그래서 가족 간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대면 공동체는 그게 해당하고요. 근데 대면 공동체도 결국은 어때?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생태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생태라는 거는 에콜로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뭐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대기 그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생태학적 문제를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생태학적 문제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 공간과 관계 있죠. 자, 낙동강이 오염됐어? 그치? 그러면 낙동강 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건 뭐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야. 그러니까 생태학적 문제를 뭐하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 얘는 지리적 경계로 많이 일어나. 그치? 그러니까 뭐 낙동강에 낙동강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리적 특성이나 기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환경적 역량으로 같은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뭐 대기오염이랄까, 예를 들면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이 이제 터졌잖아, 그지? 그러면 그 원전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그 지역 일대가 뭐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야. 그럼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오염수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어떨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생태학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그 집단 자체를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해. 이 문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어떨까? 우리가 조금 이따 지정학적 경계라는 게 있고 지리적 경계가 있어, 그치? 지정학적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경계가 있는데, 지리적 경계는 주로 어때? 자연 환경이나 그 다음에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리 어떤 뭐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떨까? 우리가 구분되는 경계를 지리적 경계라 그래. 그래서 아까처럼 낙동강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말할 때는 지리적 경계를 이렇게 주로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주로 어떨까? 지정학적 경계보다는 어느 걸로 구분될까? 지리적 경계로 구분돼. 자, 왜냐하면 낙동강은 어때? 여러 지정학적 공동체를 거치고, 지정학적 공동체는 뭘 말하느냐면 정치적으로 간헐 분리된 거야, 정치적으로. 근데 이것도 지역은 지역이야, 지역적 경계지만 정치적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보자. 여기가 경상남도고 여기가 경상북도고 여기가 경상남도야, 그지? 그럼 이 지역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 지정학적 경계는. 그렇지만 자연적인 환경이 어때? 따라서 구분했다면 그 선은 이 선이 아니라 다른 선일 수 있잖아. 그래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뭐를 바탕으로 한다? 지정학적 경계보다는 지리적 경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학적 경계로 구분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훨씬 넓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 어떨까? 뭐 대기오염이 여기서 딱 터지면 어때? 여기만 그 딱 지정학적 경계로 여기까지 가고 다음 지역은 안 넘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은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지정학적 공동체는 말 그대로 이거를 지리적 경계를 뭘로 나누는 거야? 법적인 경계, 정치적 경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 군, 구, 읍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눠진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행정구역을 바로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해. 그래서 지정학적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를 따질 때는 지정학적 경계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가게 돼. 그래서 지리적 경계를 한다, 이렇게 말해. 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에 있어. 일단 지역에. 이걸 우리가 일정한 게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얘의 특징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해. 그럼 여러분이 아까 볼 때 기능적 지역에서 할 때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기능적은 어떤 지역과 관계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떤 지역에 있어. 그래서 그 특정한 이제 어떤 일정한 환경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자기네가 특정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 단위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하이라키하다는 거야. 얘가 되지, 그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조직. 그 쉽게 말하면 어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 무슨 부서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조직화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보건소, 학교, 산업장, 병원, 교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때? 이거는 조직이야. 그래서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 하부 체계들을 말해.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이야기해. 어떤 특정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조직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왜 구조를 가질까? 목표를 추구하려면 어때야 될까? 조직화돼 있어야 돼. 그치? 조직화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 자체는 조직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어떤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긴 하지만 조직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표 지향적이고 합리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소를 우리가 예를 들을 때 보건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돼? 그럼 우리가 시군구에 한 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그 시군구는 뭘 말하는 거야? 지정학적 공동체야. 그러니까 보건소의 설치 조건은 뭐야? 지정학적 공동체를 경계로 해. 그런데 보건소 유형은 어떨까? 특정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떨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돼서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단위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속할까? 조직에 속해. 조직에 속해. 그래서 얘는 그 보건소는 아까처럼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 속해, 그지? 그런데 설치 조건은 지정학적 공동체. 그 다음에 그 유형 자체는 어디에 속한다? 조직에 속한다. 병원, 학원도 어떨까? 학원도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특정한 목표를 어때? 성취하기 위해서 구조를 갖고 있어, 없어? 있지. 조직화돼 있지. 원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런 건 뭘까? 학원도 역시 학교, 학원 다 조직에 속합니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하부 단위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 이 문제 해결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생태학적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공동체는 공간을 단위로 해서 문제 해결 공동체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어떨까?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주로 생태학적 문제입니다. 그치? 자,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야. 그치?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 공동체하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플러스 뭘까요? 해결 공동체는 해결을 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오염이 생겼어. 그럼 대기오염 지역 주민들 있겠지?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떨까? 해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지지체가 들어와야 돼. 문제 공동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올까? 제일 먼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들이 어떨까? 들어오게 돼. 정부기관 들어올 수 있고, 또 환경단체도 어떨까? 들어올 수 있어. 그치? 환경단체 들어올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국제기구 같은 것도 들어와. 왜냐하면 뭐, 우리가 북극곰을 살리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때? 뭐, 그린피스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어. 뭐, WHO 이런 것들도 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지체계야.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공동체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플러스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역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색적 문제 공동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체계도 포함되게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지체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처럼 지자체, 그 다음에 관련 정부기관, 그 다음에 우리 말하면 환경, 부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들어가. 왜냐하면 그 문제를 알리잖아. 그러니까 그린피스의 주된 이유는 뭘까요? 물에 알리는 거야. 그치?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알려서 이제 지지체계로서 활동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사람들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체계로 모여 있다. 근데 얘는 지지체계지 해결 자체를 하는 자원은 아니야. 자원은 아니야.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 안에는 뭐는 넣지 않냐면 자원봉사자들은 넣지 않아. 왜냐, 이 문제를 자원봉사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직접 자원으로 활용한 사람이잖아. 얘는 어때? 문제를 알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해. 그래서 자원 공동체는 어떨까요? 자원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생태학적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그 생태학 문제를 알리고 공유해서 사람들에게 뭐 상기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공동체야. 그치? 그 문제 해결 공동체를 하려면 필요한 자원이 있겠지. 그럼 자원의 범위로 모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주로 어떨까?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자원의 범위라면 자원보다는 얘가 클까 좁을까? 문제 해결 공동체가 더 클까 아니면 작을까? 자원 공동체가 더 넓을까 아니면은 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터졌어. 그치? 그러면 어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그 지역 사람들이겠지. 그치? 일본.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해결 공동체는 어떨까? 일본 정부라든가 이런 지역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떨까? 자원 공동체는 우리나라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 자원 공동체는 훨씬 더 어떨까요? 넓어. 훨씬 더 넓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를 묶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자원은 아니다. 문제 해결 공동체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뭘까요? 지지체계가 포함된다. 그래서 지지체계 얘는 어떨까요? 지방자치단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가 환경 문제잖아. 그치? 환경청, 그 다음에 환경을 다루는 국제기구들 있지. 그치? 그런 기구들.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알려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 뭐 있어? 시민단체. 이런 것도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터널을 뚫었어. 터널을 뚫는데 소음이 어떨까? 많이 나서 그 지역에 분쟁이 많이 심해. 그럼 어떤 지역사회로 접근해야 될까? 생태학적 문제죠. 그냥 터널을 뚫는 데 있는 거니까. 그치? 자연에 어떤 손상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 문제 해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각 지역의 지자체들이 모이고 그다음 시민단체들도 이걸 지금 자연이 손해상이 돼서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할 거고 이제 그런 걸 다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 어디다 속한다? 구조적 지역사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조적 지역사에 가장 많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에는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 외워야 될 거는 뭐를? 공간적 단위로 일단 어때? 구분된, 결속된 거다. 그래서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공간 내에서. 그래서 얘는 이 문제 해결 공동체 얘도 어떨까? 어떻든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 지역의 지자체, 그 지역의 시민단체, 뭐 그 지역에 이런 것도 일어나는 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기능지역사회와 감정지역사회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